안녕하십니까. 한강리치부동산 대표 나영성입니다. 공인중개사의 금지 행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허위 표시 광고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가 생기면서 그동안 우리 공인중개사가 업을 하면서 좀 소홀하기 쉬웠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환기시킨다는 측면에서 저도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어떤 행위가 공인중개사의 금지 행위가 유형에 속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벌칙은 뭔지 이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개업공인중개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 항에 보면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이러한 조항도 있기 때문에 같이 아울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부과하고 있는 의무가 뭐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1항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다음 각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3조가 중개대상물을 규정하고 있죠. 거기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자기가 그 중개사무소를 차려놓고 이 나오는 물건을 자기가 중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골라가지고 자기가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그래서 아마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가 매매업자 아마 그 관련 규정이었는데 제 기억에는 뭐 예컨대 1년에 매수를 2개 하고 매도를 하나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규정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오래전에. 그래서 아마 이거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건 뭐냐 이거는 별도의 구성 요건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부동산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는 어떻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는 양벌 규정이에요. 양벌 규정이라는 게 뭐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거기에 소공이라든가 중개보조인 등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이 이런 위반 행위를 해도 그 대표자도 같이 처벌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인 경우는 자기의 그 식구들이죠. 소속공인중개사라든가 중개보조원에 대해서도 유심히 잘 살펴보고 혹시 자기 몰래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유심히 감독해야 될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양벌 규정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또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자,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어떤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즉 개인 브로커 또는 좋게 이야기하면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중개를 의뢰를 받아요. 그리고 중개 의뢰를 받아서 하는 행위라든가 또는 그 사람들에게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 그러니까 이거는 명의대여자죠. 명의대여. 중개업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자기가 바지사장으로 들어가고 실제 활동은 그 다른 사람이 다 하는 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호는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그런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물건을 받는 경우, 그렇죠? 물건을 의뢰받는 경우, 뭐 물건을 받거나 어떤 손님을 대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겠죠. 그래서 개설 등록을 안 하고 사무실 없이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과 거래를 하거나 또는 그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게 자기 자격증을 대여해서 그 사람이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영업을 하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례. 자, 중개 보수가 다 정해졌죠. 비율, 매매와 임대의 경우에 다 정해졌는데 이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경우, 즉 초과 수수료를 받는 행위예요. 초과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것도 양벌 규정이에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몰래 자기의 소공이라든가 중개보조인이 이거를 이런 어떤 초과 수수료 받는 행위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단속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같이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모르겠다 그러면 어쩔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서 감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정도의 의무는 부여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어쨌든 초과 수수료는
뭐 실질적으로 돈을 더 받거나 또는 뭐 중간에 인정 작업이라든가 이런 게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중개대상물의 거래사항의 중요사항. 중요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항을 달리 알았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내용들이겠죠. 그렇죠? 어쨌든 거래사항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이런 경우도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인데,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이 중요사항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판결로 또는 법원의 그 사례로 케이스별로 이렇게 정해질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험 계약에 있어서 중요사항을 고지하는 게 있거든요. 자기의 병력이라든가 수술 경력 이런 것을 보험을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즉 보험회사가 보험을 인수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하는 중요사항을 우리가 중요사항이라고 하고 있듯이, 이 중개대상물에서 거래사항의 중요사항이라는 것은 그거 사실을 알았더라면 매수자 또는 임차인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또 매도자도 마찬가지죠. 곧 개발될 거를 알면서 그거를 거짓 정보로 개발 안 된다 얘기는 해가지고 매도인에게 싸게 파는 행위도 해당될 수 있겠죠. 어쨌든 매매가 됐든 임차가 됐든 간에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그러한 사항을 중요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중요사항에 관해서 거짓된 언행이라든가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역시 양벌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커집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자, 여기 보면 자, 법령에서 양도 알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는 뭐냐면 전매 금지죠. 전매 금지. 우리가 부동산 당첨권, 분양권 있죠. 일반 분양. 그런 거를 전매를 하지 못하게 있고, 또 일정한 경우에 조합원의 입주권도 전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매매라든가 교환을 통해서 그거를 하게 해주는 행위. 그렇죠? 이런 경우는 역시 전매행위 금지에 위반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고 봐주고요. 6호에 보면 자,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자, 이거는 뭐냐면 중개 거래 행위가 이제 뭐냐면 이게 민법상의 자기거래라든가 쌍방 대리에 관한 규정을 유추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컨대 상대방으로부터 굉장히 싸게 자기가 사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의 그 자기가 중개인으로서 성관 의미, 성실하게 그 중개인을 하지 않고 자기가 개입돼 가지고 싼 물건 그런 것을 자기가 거래를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이런 거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게 이제 만약에 그대 자기가 직접 받은 물건을 그 시장 가격이라고 하면 그다지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자기 의뢰인에게 공정하게 받았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런 물건들을 자기가 매매를 어떻게 보면 시장이 객관적인 가격이다라고 하면 뭐 그 정도는 무난한 크게 뭐 이렇게까지 과하게 처벌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자기 거래라든가 쌍방 대리 금지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고요. 또 이제 자기에게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한 경우는 이런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자기가 직접 거래를 하거나 즉 당사자가 되거나 또는 쌍방을 대리하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이제 자기계약과 쌍방 대리에 관한 법령 취지를 그 법원리를 해석해서 그에 맞게 하면 되겠죠. 자, 7번은 뭐냐면 소유권 보존 등기라든가 이전 등기, 이런 건 뭐냐면 미등기 전매죠. 미등기 전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A에서 B, C로 갈 때 A에서 C로 바로 가버리는 거죠. B로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가 보존 등기 이런 걸 다 해서 이런 걸 하고 나서 B, C에서 다시 가야 되는데 그 과정을 생략해버리면 뭐가 생략되죠? 자, A의 양도세가 생략이 되고 그 다음에 B의 취득세 또는 B의 양도세, 이런 부분이 세금을 탈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취득세라든가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의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고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죠. 그 중간 생략 등기를 하는 것처럼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 역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처해지죠.
아마 미등기 양도 같은 경우는 양도 차액의 70%가 과세되죠. 그런 것처럼 어쨌든 이 미등기 양도 또는 중간 생략 등기 이런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8번.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 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우려가 있는 행위. 이거 취지가 잘 이해가 안 되죠. 자,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 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예컨대 같은 비슷한 물건이 예컨대 18억, 20억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억짜리를 사게 하려고 18억짜리가 매매된 것처럼 해서 20억짜리를 사게 한다든지 그럼 여기 분명히 해당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실은 또 20억짜리를 팔 생각도 없는 물건을 만약에 시세가 굉장히 높게 20억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시세가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조정을 해서 18억짜리가 매매가 되게끔 도와주는 것도 이것도 전부 이 8호에 해석될 수 있다고 8호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증권 자본시장 거래에 있어서 시세 조정 행위라고 하죠. 어떤 시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허황된 그러한 거래가 성황을 이룬 것처럼 이렇게 하거든요. 뭐냐면 부동산도 부동산 매물에 나와 있잖아요. 그 가격을 올려가지고 저가에 나온 매물을 빨리 매매가 되게끔 도와주거나 아니면은 시세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실제로 팔 마음도 없는 그러한 고가의 매물들을 올려놓고 그런 경우는 전부 보다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런 것에 적극 가담한 거역공인중개사 등은 이 8호에 의해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거 은근히 좀 무서운데요. 저도 이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예컨대 다른 물건을 A라는 물건을 좀 쉽게 팔기 위해서 그 지인이 B라는 물건을 좀 더 3억 정도 몇 억을 더 올려서 좀 뇌물을 해달라.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그 물건을 팔 생각이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그랬을 때 그거를 요청을 했는데 제가 거기 따르지 않았는데 만약 이걸 따랐다면 이런 경우도 아마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소지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쨌든 시세 조정행위, 시세 담합행위에 중개사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가담하거나 계획하거나 공모를 하면 아니 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9호가 요즘 좀 문제가 되는데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해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자, 어떤 지역에 가면 부동산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을 만들어서 이제 그 모임의 가입비, 입회비 뭐 이라고 명목으로 받죠. 연회비 내고 그래서 그 끼리끼리만 공동망이라든가 사설망을 써서 그 사람들끼리만 공동 중개를 하고 다른 공인중개사들은 배제하는 그런 모임이 지금까지 많이 암묵적으로 그렇게 묵인되어 왔죠. 그런데 이게 구호가 여기에 직접 관련되는 조항이 호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 특정 대상물,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은 유효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그러니까 단체를 구성하되 특정 중개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단체 구성은 유효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도 아니다. 그럼 얘는 여기는 해당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단체를 구성하되 친목단체, 순수한 친목단체라면 문제가 없고 그런데 그 친목단체를 가장해서 단체 구성원들까지만 매매를 하고 매매에 관한 단톡방을 운영한다든지 매매에 관한 사설망을 유지한다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회원이건 비회원이건 매매는 중개 대상물 매매에 관해서 또는 거래에 관해서는 공동으로 다 오픈하고 순수하게 자기들끼리의 친목 모임 그리고 경조사비 뭐 경조를 챙겨주기 위해서 이런 친목 모임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들만의 그 중개 대상물을 공유하고 한다고 하면 이거는 분명히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중개 대상물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하는 혜택이 있다든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그래서 그들만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중개 대상물이라든가 그들만의 공유를 하기 위해서 가입비라든가 입회를 받는 행위 그리고 특정인의 모임에서 벌칙을 만들어서 다른 비회원과 중개행위라는 경우 규제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벌칙이 만약 이런 게 된다면 그런 게 적용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중개 대상물을 제한하기 위해서 벌칙을 만든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공평한 중개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회원을 배제하기 위해서 또는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는 제가 봤을 때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임을 만들어서 모임 회원이 아닌 사람과 거래를 차단하거나 공동 중개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만든 모임에서 그 다른 사람과 중개를 했다고 해서 차별을 하거나 규제를 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거를 하는 경우는 그 모임은 이 구호에 해당되는 단체로 보이고요. 순수하게 친목 모임이고 중개 대상물을 제한하거나 그 다음에 다른 회원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그런 게 아니고 자기들 간에 내부에 문제가 있어서 자기들끼리 뭐 징계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상관없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물론 법리적으로 더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문제로 보이고요. 자, 그런 거는 한번 꼼꼼하게 더 이제 판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제가 봤을 때는 중개 대상 거래를 못하게 하거나 중개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구호에 관한 것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2호는 뭐냐면 우리 이제 아파트 입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단톡방을 만들거나 단체를 만들어 저도 최근에 제가 앞에 유튜브에서 이야기했는데 저를 중상모략하는 명예훼손하는 그런 사건이 있어서 제가 유튜브를 찍어놨는데 참고하시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아파트 입주민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단톡방을 만들어서 어떤 중개사가 좀 매물을 싸게 놓으면 우리 아파트 값 떨어뜨리니까 그 중개사에게 전화해가지고 매물을 내려라, 가격을 올려라 이런 식으로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2호 누구든지 2항이죠.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행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도 아마 해당될 수 있다고 봐야죠. 업무방해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이거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여러분들 단톡방에서 자, 어느 공인중개사와 중개행위를 하지 맙시다. 뭐 어떤 공인중개사는 어떤 행위를 해서 나쁘니까 중개행위를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거나 또는 그 공인중개사 어떤 특정 공인중개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그러한 것은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허위에서 하시는 경우는 7년, 그 다음에 그게 실제 사실이라 하더라도 정확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적시를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아마 3년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고 여기는 특정 업체로 하여금 거래를 못하게 하거나 그런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거는 중개사가 아닌 우리 일반인들이 받는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2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만 중개 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앞에서 말씀드렸죠. 가격을 높이 띄워놓은 공인중개사들에게만 물건을 몰아주자. 뭐 이런 식의 가격을 낮추는 부동산은 거래하지 말자. 뭐 또 전화해서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보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리고 매수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제 네이버 중고 뭐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서 광고를 보시고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올려놓은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거래 안 하시면 돼요. 그냥 거기는 보다 일종의 입주민과 뭔가 모종의 뭐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물건을 가지고 굉장히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저가의 매물들을 쉽게 팔기 위해서 아는 지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매물 가격을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보다 굉장히 뭐 1, 2억 이상 높게 또는 뭐 2, 3억 높게 가격을 매물을 많이 올려놓거나 또는 그런 매물을 높은 매물과 가격이 낮은 매물을 동시에 올려놓은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는 높이 올려놓은 매물은 저가에 나온 매물을 쉽게 팔기 위해서 편법을 쓰고 있구나. 물론 실제 주인이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내놨지만 그 높은 가격으로 매매될 가능성이 없을 거는 아마도 옆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가서 물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꼼수를 쓰는 중개업소와는 거래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하고 실제로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뭐 가격을 조정하고 그러진 않아요.
매수인이 그렇게 내달라고 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게 이제 그 어느 정도의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느 정도의 그 상도덕은 또 개업중개사로서의 소신은 지켜갈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이것에 의해서 만들 수도 있죠. 옛날 같으면은 이 아파트 분여해서 이런 데서 막 못하게 하죠. 이제 그런 게 뉴스에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 등이 다 여기에 의하면 처벌받을 수 있는 사항이다. 그리고 단톡방에서 어떤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또는 7년 또는 3년 이하 징역이라든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형법상의 업무방해도 될 수 있어요. 어떤 특정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를 못하게 한다든지 그랬으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당하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또는 정당하게 매매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4번. 여기 있네. 3번.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아까 이야기했죠?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하게 하고 낮은 가격을 못하게 하고 똑같죠? 자,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가끔가다 여러분들 허위 신고할 수가 있어요. 허위 신고. 근데 실제 매물인데 허위 신고. 예컨대 가격이 낮기 때문에 허위 신고할 수 있어요.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허위 신고할 수도 있고 그 개업공인중개사 물 먹어봐라. 속칭말로 속된 말로 물 먹어봐라 하고 이렇게 허위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면 허위 신고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봐요.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 신고를 하실 때는 정말 실제 관계를 파악하시고 그게 확실할 때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3년 이하의 징역도 3년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형법상에 무고죄라는 게 있어요. 물론 무고죄라는 것은 형벌상의 처벌이겠지만 어쨌든 이 공인중개사들이 지금은 허위 신고하는 경우도 이제 처벌받고 과태료 맞거나 행정벌이긴 하지만 과태료를 맞거나 또 일정한 경우는 중개보전 같은 경우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아요. 형법 49조에 열거되어 있는 9가지 중에 하나를 받아요. 이거는 뭐냐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벌을 받게 하거나 행정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부당한 이유 없이,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이런 거를 할 경우는 무고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아마 제가 최근에 판례를 찾아본 결과 또는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터무니없이 민원을 막 질러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은 그런 거는 이제 넘어가지만 그게 반복적으로 악질적으로 된다고 하면 그거는 여러 가지 이 법적 제재 조치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아시고 신중하게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째.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 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역시 이것도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입주민이나 또는 소비자나 개업공인중개사나 뭔가 자기가 부동산 시세를 만들려고 할 필요 없어요. 급하신 분은 좀 저가에 파시려고 내놓으시면 그 가격에 팔면 되고 소비자가 또 봤을 때는 사시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싸다 또는 세입자 입장에서 싸다 그러면은 자기가 들어오면 되고 그런 식으로 정정당당하게 개별적인 그런 특수한 사정에 맞게끔 거래가 이루어지면 되는 거지 그거를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정하거나 그거를 위해서 부동산이 또 거기에 협조를 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어떤 단체가 있거나 또는 둘이 담합을 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는 그런 부분, 그런 행위들이 좀 자제되어야 될 걸로 봅니다. 이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다음에 일반 우리 시민들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을 때 처벌받을 수도 있다. 굉장히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운 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서 우리가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도 중개업을 하면서 저도 이런 부분을 좀 등한히 여기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제대로 저도 이 녹화를 통해서 제가 이 부분을 숙지함으로써 저도 여기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서 좀 준비를 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까가 특별하게 뭐 이런 경우 있었잖아요. 아까 제가 저도 한번 까딱했으면 저기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자기의 어떤 물건을 팔기 위해서 어떤 다른 물건을 높게 가격을 내달라고 올려달라고 했을 때 제가 양심상 그걸 안 했는데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우리가 숙지하시고
잘 대처하시는 게, 그리고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져요. 많이 어려워질 거라고 보고 경쟁도 치열하기 때문에 지금은 책 잡히는, 흔히 말해서 책 잡히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좋고요. 자기가 그 책 잡혀서 거기에 행정 단속이 되면 이거는 나중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자격 뭐 취소라든가 정지, 업무 정지 이런 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한 거 탐내다, 우리 바둑용어로 소탐대시라고 그러죠. 조그마한 걸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각성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 행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